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은 큰 돈을 비교적 저렴한 이자율로 빌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니까 이 주담대를 은행의 주요 사업 분야로 적극 키워왔던 거죠. 즉 채무자인 국민과 채권자인 은행 양자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킨 결과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로서 크게 활성화가 되었죠.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이렇게 국민과 은행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양자 이익의 밸런스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채무자인 국민에게 악마의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에 이를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보는 거죠. 즉 만기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특정한 사유는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월 납입하는 이자 또는 원리금을 연체하는 겁니다. 주담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이 도래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을 다음날 바로 다 갚아야 합니다. 대출 계약에 따라 먼 미래 어느 시점까지 천천히 갚으면 됐지만 이제 그럴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는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이 되며 따라서 원금 전체에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지연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대출 이자율에 연체 가산율인 3%포인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4%라면 지연배상금은 7%가 되는 거죠. 높은 이율을 그것도 원금 전체에 대해서 내게 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전에는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더해지는 연체 가산율이 무려 6에서 9% 정도였습니다. 즉 지연배상금이 10%를 훌쩍 넘었던 거죠. 대출 한번 받았다가 개인 파산으로 이르게 하는 악마 같은 규정이었죠.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2018년 정부가 연체 가산율에 규제를 하면서 지금의 3%가 된 겁니다. 덜 악마적이게 된 거죠.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강력한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담보 물권인 저당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대출 계약에서 정한 만기까지 돈을 다 갚지 않을 경우에만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만기와 상관없이 바로 돈을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자의 집을 언제든지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주거의 안정은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임에도 연체를 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집을 쉽게 뺏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포기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따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어렵게 마련한 실거주 한 채를 빼앗기는 채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선진국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은행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합니다. 영국과 호주는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한이익 상실을 불가능하게 했고 미국의 경우도 은행의 채무조정 협상안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는 우리나라 제도와 대비됩니다. 사적 주체인 금융기관이 경매를 이렇게 쉽게 실행할 수 있게 한 우리나라 담보물권 제도는 지금 같은 시기 때 주택 경매 건수를 크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최근 경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볼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1.6배 증가했습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다중채무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잠시 내려갔던 주담대 금리는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상황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쉽게 해소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 비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자의 평균 DSR은 현재 6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 약 45%는 신용대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평균 DSR은 70%라고 하는데요. 만약 연소득이 6천만 원이면 그중 70%인 4,200만 원은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DSR 계산 시 이 연봉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세후 소득이죠. 그럼 세후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전 6천일 경우 세후로 5,200이라고 가정 시 원리금 상환에 4,200만 원을 쓰니까 실제적으로는 연소득의 80% 이상을 원리금 납부에 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대출자가 쓸 수 있는 돈은 소득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 2년은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그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고율의 지연배상금을 매달 내야 하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대출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택시장은 집을 내놓는다고 거래가 잘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많이 낮은 가격에 내놔야 거래가 될 텐데 어렵게 마련한 집을 그렇게 낮은 가격에 내놓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버티려고 하더라도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은 너무 쉽게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채권 회수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출자의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경매 물건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이 두 가지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역전세 현상도 경매 물건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전세 현상이 가세할 경우 시장에 생각 이상의 임팩트를 때릴 수 있습니다. 역전세 현상과 그로 인한 주택시장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1년 5월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16%였죠. 즉 최초 경매 시작가가 100원이면은 116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을 보시면 81%죠. 즉 100원짜리 아파트가 81원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과 낙찰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갭이 존재하며 또한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는 물건도 다 포함된 통계이기에 이 통계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부동산 하락기 때 경매 낙찰가가 시세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향후 경매 물건이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매 시장의 바닥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즉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앞으로 경매 물건이 더욱 증가할 경우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시장은 일반적인 거래 시장에 선행합니다. 향후 경매 시장에 바닥 신호가 포착될 경우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